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윤 총장은 오늘 오후 2시 재검찰청에 들어서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총장직을 던졌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총장직을 그만두고 국민들 편에서 상식과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세력과 싸우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상식의 파괴자는 문재인 정권일 것입니다. 자, 이로써 지난해부터 극성을 부리던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가 현직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됨과 동시에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두고 한판 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검찰을 희망했던 윤석열과 정권의 검찰을 만들려던 문재인이 내년 대선을 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을 대신해서 차기 대선 주자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자, 그 사람이 과연 문재인의 아바타로서 문 정권을 위해 대신 싸워줄 것인가? 여러분, 역대 어느 정권을 봐도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어느 대선 후보도 과거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일쑤이죠. 자, 또 국민은 현재 정권이 아니라 미래의 정권에 새로운 희망을 걸게 마련이기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는 과거 정권과는 결별을 해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윤석열의 선택은 문재인 정권을 과거 정권으로 몰아넣고 미래의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비롯한 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게 국민들이 선택해 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정치적 이슈를 모두 전환시키는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총장의 사태가 가져온 여러가지 파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총장의 사퇴 지점이 조금 앞당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대현TV는 지난 2월 중순 이미 윤 총장의 검찰총장직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을 예견한 특종 보도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당초 4월로 예상이 됐었는데 3월로 조금 일정이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자, 타이밍을 다시 앞당긴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이번 사퇴 표명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대선 행보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적어도 정치 판세를 읽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의 이른바 정치 기획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총장이 조기 사퇴를 하지 않고서 대선 출마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평이 주류였습니다. 검찰총장직을 7월 말까지 유지할 경우 여야 정당이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이 각각 진행되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되면 우수한 인재와 전체 판세를 주도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7월 말 임기를 채우고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면 여러분,
국민적 거부감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사실상 대선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윤 총장에게는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겠지요. 검찰총장직을 그만두며 자, 많은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기 사퇴 후 3개월 정도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셈인데, 자, 이런 합리적인 선택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물론 일각에서는 검찰에 남아있는 숙제, 즉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두지휘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그 한계가 명확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 의견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총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현 정권은 이미 그의 팔과 다리, 즉 수족을 모두 제거한 상황이라서 그 성과를 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재판으로 이어지는 긴 시간 검찰이 공소를 유지해서 유죄를 받아낼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윤 총장에게 검찰총장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3,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홍준표 의원의 경우 이 윤 총장에게 사퇴하지 말고 현 정권 수사를 책임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건 대선에 미련을 두고 있는 홍 의원 입장에서 윤 총장의 조기 사퇴가 가져올 이 여론, 민심 쏠림 현상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홍 의원은 윤 총장만 아니라면 자신이 보수정당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조기 사퇴로 인해서 보수 우파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기대감은 윤석열이 온전히 오로지 홀로 빨아들일 수 있게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좀 안타깝습니다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가 된 격이 아닐 수 없는데, 자, 이 총장으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정권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 윤 총장이 굳이 이 총장직을 지금 조기에 사퇴하는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자, 보수나 진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바람과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도도하게 흐르는지 그것을 인지 혹은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김종인도 홍준표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이 정치권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범야권, 즉 보수 우파 진영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기존 정권을 교체하고 기존 정당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201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당시 민주당, 열린우리당이었죠. 그리고 교육청의 시도를 막기 위해서 선별급식을 주장하면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합니다. 이때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기준선인 33.3%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투표함은 공개되지도 못한 채, 개봉되지도 못한 채 폐기가 되고 이 오세훈의 도발은 무의로 끝납니다. 서울시장직을 걸겠다고 했던 오세훈은 이틀 뒤 2011년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대단히 경솔한 행동이었죠. 그는 당시 대범한 판단이라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세훈은 자신이 차기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의 오판으로 인해서 정치권에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원순이 등장을 하고 안철수가 등장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됩니다. 민주당은 이후에 있었던 모든 선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야말로 정권과 권력이 완벽하게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오세훈이 다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오세훈이 10년 전 서울시장을 던질 때 그때 정당 새누리당의 후신입니다. 이 정당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노답입니다.
그때도 오세훈, 지금도 오세훈. 10년 동안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걸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세훈은 아주 무책임한 정치인일지 모릅니다. 자신이 시장직을 던졌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정치적 후과가 벌어졌음에도 10년이 지난 뒤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겠다. 그런 오세훈을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해주고 맙니다. 이 정치인, 이 정당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서울시장을 다시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염치가 없기로는 문재인 정권을 뺨을 치고도 남습니다. 자, 다시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상급식. 지금 대한민국에 무상급식을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당시로 볼 때 그것이 포퓰리즘이고 망국적 정책이었다 하더라도 오세훈이 조금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깜냥이 있었다면, 아니면 독불장군처럼 지 생각만 옳다 하지 않고 주변의 말을 들었다라면 그가 당시 시장직을 던지는 경솔함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장직을 던지는 그 사태가 민주당의 독주를 만들어왔다, 그 단초가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욕심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대권이 아른거린다는 그 욕심이 다가올 때 이런 패착을 범하게 됩니다. 오세훈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오세훈은 차기 대선 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그 결단은 책임을 수반하게 마련입니다. 아니, 제대로 된 당원이라면,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를 이번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탈락시켜야 했었을 것입니다. 자, 오세훈, 큰 키에 핸섬한 얼굴, 또 생계형 정치인보다 못한 이미지 정치인, 취미형 정치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 오세훈, 그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그건 정말 한편의 코미디일지 모릅니다. 안철수는 그런 오세훈과 단일화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여러가지 꼼수의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나경원도 꺾었고 상승세를 탔는데 안철수도 잘만 요리하면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있죠. 하지만 오세훈은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도전할 당시에도 오세훈은 어부질이었습니다. 당시 맹영규, 홍준표 이런 쟁쟁한 인사들이 장시간 서울시장을 준비해온 반면, 자, 노무현 정권이 갑자기 강금실 당시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이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깜짝 등장시키면서 바람몰이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당시 야당은 새로운 인물을 투입하자는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었고 긴급하게 오세훈이 투입됐던 것입니다. 기존의 서울시장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모든 인력과 정책을 다 그대로 고스란히 어부지리로 얹고 가게 되는 셈이었죠. 자, 지금 봐도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준비를 한 적도 없고 정책적 마인드도 부족했고 사회적 경륜도 일천했던 오세훈이 이렇게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또 그렇게 서울시장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10년 만에 다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어쩌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과거 민주당이 박원순과 손잡으면서 서울시장을 당선시켰고 이후 10년 동안 모든 선거에 승리해왔다는 점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번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을 이겼던 대선을 제외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건 박근혜라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문재인이 당시 캠페인에 실패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이런 선거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단 한 번 존재했던 것입니다.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는 문재인이 박근혜 후보를 이겼던 선거였습니다. 어쨌든 10년 만에 다시 야권의 범보수 우파 진영의 전체 정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갖는 의미는 그래서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한다면 내년 대선, 지방선거에서 우파의 승리라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파는 안철수로의 단일화를 꾀해야 합니다. 40대 유권자를 전후한 세대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을 안타깝지만 단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싫어도 결코 2번, 기호 2번은 찍지 않겠다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서울 지역은 또 중도 성향의 유권자층이 두터운 지역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면 제3의 정당이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 안철수는 일각에서는 철새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민주당과도 한솥밥을 먹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도층을 흔들기에 매우 좋은 카드입니다. 자, 안철수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러 승리한다면 그건 우파 진영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우파의 지형은 조금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을 이를테면 기득권이겠죠. 이들을 솎아내고 새로운 인물을 충원하는 그런 계기,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단일 우파 정당,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익숙한 정당에 지금 현재 대선 후보가 마땅치 않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제3의 인물이 결국 보수 우파, 범야권의 유권자를 흡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 지금이라도 담장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안철수로의 단일화가 갖는 여러가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제3지대가 더 큰 원심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보수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안철수로의 단일화가 만들어낼 효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의 정치를 시작한다면 더 큰 틀에서 정계 개편을 할 수 있는 멍석을 까는 격이 됩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는 정권 교체의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에게 후보직을 양보하고 아름다운 단일화의 모습을 보이며 희생하기를 권고합니다. 그게 모욕적이라고 받아들이거나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목리를 부린다면 당신은 아직도 정치를 나홀로 잘난 맛에 하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인을 버리고 희생하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윤석열의 대선 합류만으로도 안철수는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후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철수 시장 당선 후 윤석열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 뛰어야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윤석열이 안철수를 만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겠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차제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의 반응과 민주당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은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 만에 사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은 임기 은연의 검찰총장직에 윤석열을 임명했습니다. 그런 윤석열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문정권의 폭주를 목도하고 드디어 임기를 142일 남겨둔 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의를 수용했다는 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좌파들은 이렇게 사람을 쉽게 버리는가,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자, 문재인은 이에 앞서서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직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럴 거면 1호 접종을 할 것이지 몇 명이 맞고 나서 큰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맞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접종을 한 후에 사망자가 3명이나 나오자 부랴부랴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맞기로 한 겁니까? 실기한 것이죠. 차기 대선 주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문의 이 정세균 국무총리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웃깁니다. 우리는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방역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의 최인호 대변인 윤 총장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책임한 사태로 검찰의 위상은 더 훼손됐다.
니들이 검찰의 위상을 마치 지켜주기라도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이 검찰 해체 법안을 준비하는 마당에 무슨 자격으로 검찰의 위상을 운운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정당이 지금 무슨 정책, 무슨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입만 열면 앵무새처럼 도덕군자인 양 떠드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국민을 개돼지 정도로 알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는 정청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죠. 자, 이 사람 일정 기간 잠수를 타다가 윤석열도 정치인 코스프레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서 코멘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고 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한마디 했군요. 윤석열의 사의 안타깝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일까요?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거부감과 반발은 앞으로 있을 관련 사건 혹은 앞으로 있게 될 수사, 이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민주당 분들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지금처럼 폭정이 모든 걸 압도하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폭정을 주도했던 자들의 심판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그 발의 일정을 뒤로 미루고 여론 추이를 보겠다고 이렇게 한 발을 빼고 있다는데요. 어차피 이제는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한다 해도 큰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온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중수청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즉 공약들이 새로 나올 것입니다. 그건 다시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이 장난치듯 내놓는 법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후임 검찰총장 임명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팽당하는지 목도하시게 될 겁니다. 윤석열 사태 후 폭풍 속에서 문정권이 이성윤을 후임 총장에 앉힌다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정무적 판단력이 부재하다, 없다 하는 문재인도 가급적 보수적 인사를 혹은 중도적 인사를 차기 검찰총장에 앉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의 정치는 이미 시작됐는데 앞으로 그럼 어떤 행보를 전개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 시나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은 제3지대에 머물면서 천천히 몸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소수 정예 팀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 일부 멘토단이 비공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참여하는 인물들은 이미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 있는 A씨 그리고 원로급 인사 B씨 등이 조만간 윤 총장을 접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이 경계할 대상은 기존 우파 정당 사람들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지냈다거나 과거 정권에서 고관을 맡았던 사람들, 이들은 윤 총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겠으나 지금 만남을 가지면 보안 유지도 안 될 거니와 동선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게 됩니다. 메시지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윤석열에게 합류할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후순위로 잠시 미루어 두어도 괜찮습니다.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 문재인을 과거 지지했거나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유권자들, 이들과 호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경한 색깔을 가진 보수우파는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그런 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그분들과 떨어져 있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그러니까 오는 6월까지는 윤 총장의 활동은 절제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중원에 숨은 진짜 인재를 찾아서 주변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좌고우면한다거나 귀가 얇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윤 총장 본인이 살아온 방식대로 선택을 하고 그들과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법조인은 가급적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윤석열은 앞으로 대중의 언어, 일반의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뜩이나 법률가로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는데 익숙치 않습니다. 법조인의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는 7, 8월에는 대선 캠프가 차려지고 11월, 12월 중에는 범야권, 보수 우파 진영 단일 대선 후보가 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 정당에서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경선을 11월 초에 끝낸다면 12월 초에는 단일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대결을 벌일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그럼 누구일까요? 우선 이재명, 정세균, 유시민 정도가 눈에 띕니다. 이낙연은 이번 서울시장, 부천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을 해체하거나 국민의당과 합치는 작업이 유력해 보이는데 결국 차기 유력 주자인 윤석열 쪽으로 서서히 쏠려갈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윤 총장을 제3의 지대에 당분간 그대로 내버려두고 당내 차기 대선 경선을 진행하는 게 순리입니다. 윤석열의 사태로 범야권 대선 주자 1위는 윤석열로 점점 굳어지겠지만 이 범야권 단일 후보가 또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이 신임 서울시장, 새 서울시장과 윤석열이 두 자릿수 대선 지지율을 보이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게 아무래도 윤석열과 안철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어디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는 보이지 않죠? 김종인의 퇴장과 함께 보수우파 기득권 해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조금 전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한 사의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은 민변 출신 김진국이 임명됐다고 하는데요. 문재인이 정말 최악의 선택, 악수의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뒤면 TV조선 미스트롯 최종 결승이 치러집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시청하시고요.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현TV 김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